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71% 하락 마감하는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제 갭을 이렇게 채우는 양봉이 출현을 해도 좀 아쉬울 판에 음봉이 떨어져서 좀 불안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국은 전저점까지 조금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아직은 뭐 한 121선까지는 이 추세 자체가 꺾였다고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저 개인적으로는 한 요 정도로 보고 있어서 요때까지는 뭐 한번 버텨볼 만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라도 이번 폐렴에 대한 뭐 영향이 단기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추세 자체가 꺾여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좀 보수적으로 다시 포지션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코스피는 추세가 조금 남아 있는데 코스닥은 여기서 한 번 더 들어 올려줬어야 그때 좀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갓 121선을 돌려놓는 상승마디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힘겹게 이렇게 상승마디 이 추세를 돌려놨는데, 여기서 무슨 이슈가 있었던지 기억은 제가 잘은 안 나는데, 아무튼 회복하지 못하고 꺾였고, 여름쯤에 이때쯤에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번에도 121선을 힘겹게 올라탔는데 여기서 또 폐렴 이슈가 생기면서 조금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 저는 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폐렴 때문에 지수의 추세가 꺾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제 눈에는 쓴 돈들이 보이는데, 이거를 뭐 어떤 글로벌 뭐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기도 하지만, 폐렴 때문에 뭐 전 세계적인 뭐 경기 둔화 혹은 우리 증시 자체적으로의 뭐 추세를 꺾을 만한 그런 악영향일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그 조정이 얼만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얼만큼 기간 조정이 나올 거라고는 제가 뭐 판단을 내릴 수는 없죠. 폐렴의 이 영향이 얼마나 갈지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제 갈 길을 갈 거다라는 견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얘가 121선을 깬다? 그럼 그때부터는 저도 판단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항상 시장이 오른 거죠.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순한 양처럼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 세계 그 어느 경제학자도 그 어느 뭐 전문가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시장이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그렇게 대응을 해야죠. 시장이 이기겠다고 고집 부리거나 본인의 어떤 생각에 대한 확신에 빠져서 오기 부리다가는 항상 굉장히 큰 손실이 따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마크 트웨인의 당신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당신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그 착각 때문이다.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본인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 확신했을 때, 하지만 이것을 본인이 틀렸다고 인지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큰 곤경에 빠진다라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참 생각해보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황 설명은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이나믹하고 재밌었습니다. 어제 폐렴주들이 큰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렴주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테마 자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기존에 뭐 올랐던 애들은 개별적으로 반등이 더 나올 애들은 나올 거고요. 오늘도 반등 나온 애들은 많이 나왔죠. 물론 좀 힘없는 종목들은 어제에 이어서 더 떨어지기도 했지만, 좀 강했던 종목들은 어제보다 더 오르기도 했고요. 뭔가 좀 이제는 종목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 또한 테마가 형성되고 나서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처음에는 테마가 전체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테마가 굉장히 커지고 확산이 되면
그 안에서 소분류가 되면서 이 소테마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더 가면 완전 이제 테마 자체는 다 뭐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뭐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폐렴 테마는 그 단계에 왔다고 보여지고 오늘은 개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저는 뭐 내일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WHO에서 다시 뭐 긴급 소집을 했다고 하죠. 뭐 제일 처음에 뭐 아주 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좀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뭐 소집해가지고 뭐 또 뭐 뭔가 또 어나운스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또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종목별로는 이대로 그냥 시세 다 하고 죽어버릴 종목들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테마 자체가 완전 이대로 죽는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서 또 이 와중에 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폐렴 테마는 테마 전체적으로 뭐 밑에서 사서 시세를 먹기 위해서 위에서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그런 의미로 제가 폐렴 테마 아직 안 죽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물론 새로 올라온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뭐 이제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먼저 미리 그러니까 처음에 폐렴 테마가 형성될 때는 마스크 만드는 업체가 뭐가 있지 우리가 찾아서 선침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연관 있는 종목들은 다 올랐습니다. 다 올라서 떨어졌거나 이미 올랐거나 지금 이렇게 새롭게 오른 애들은 우리가 뭐 조사해서 알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뭐 랩지노미스 정도는 뭐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세력이 선택해서 올려지는 애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애들을 찾으러 다니기보단 차라리 이미 지금 폐렴 테마로 오른 종목 중에 힘있고 강한 애들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리딩방에서도 제가 언제였더라? 오늘 한 점심쯤에 아직 점심쯤에 폐렴 테마가 그 반등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멘트 드리기를 오늘 이대로 만약에 폐렴 테마주들이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여서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막 그렇게 멘트 드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폐렴 테마주들이 바닥 잡고 반등이 슬물슬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도 이제 바디텍 매들을 뭐 이렇게 저가권에서 잘 사서 제가 얘를 바디텍 매들을 사면서도 주문을 했어요. 얘는 무조건 내일까지 들고 간다라는 최소한 내일 아니면 종가까지는 본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했는데 오늘 시장 한번 지켜보신 분들은 어떻을지 모르겠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하락하면서 굉장히 조금 매매하기에 공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오늘 테마주들도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뭐 진짜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했고 테마도 계속해서 옮겨 다녔고 그래서 이게 뭔가 홀딩하기가 굉장히 저도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너무 좀 빨리 팔아버리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좀 크게 먹을 수 있었는데 요거는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폐렴 테마는 제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어제 설명드렸었던 센트럴 모텍이 어제 이제 상한가 갔었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얘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늘 9시 장 전에 8시인가 8시 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 센트럴 모텍이 아마 크게 반등 한번 줄 거고요. 거기다가 테슬라랑 이렇게 엮여서 다 지금 전기차 테마가 오늘 좋았잖아요.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 뭐 힘을 좀 못 쓸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테슬라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센트럴 모텍이 오늘 더 거의 뭐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또
상한가 1일차인데도 불구하고 파동이 나오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고요. 뭐 이 현상 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자리죠. 이날이 아니면 모를까요. 그러면서 어제 잠깐 파동이 나왔다가 말았던 코스모학도 반등이 많이 나왔고, 대우부품도 뭐 후발주 개념으로 많이 나왔고, 얘네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됩니다. 우리산업홀딩스가 장 초반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1등주 역할을 한 거죠. 전기차 테마에서. 근데 얘는 이제 1등주라고 보면 되고요. 시장 주도주는 또 아니었죠. 오늘의 시장 주도주는 센트럴모텍. 전기차 테마에서 센트럴모텍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코가 갑자기 올라서 얘가 수소차로 엮어서 오르는 줄 알았어요. 장 초반에. 근데 뉴스를 찾아봤더니 얘가 폐렴으로 엮여서 올라오는 거죠. 자회사 쪽으로 해서. 그래서 야, 이게 긴가민가 했습니다. 얘가 지금 뭐 전기차 수소차 엮여서 올라오는 건지 폐렴으로 올라오는 건지 긴가민가 했는데, 모르겠으면 제 판단으로는 폐렴 쪽으로 엮어서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크고, 근데 얘가 오늘 이만큼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오늘 핫했던 두 가지 테마에 다 섞여 있으니까.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은 다 미코를 수소차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높은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 상한가가 잘 잠겨져 있더니 장 초반에 좀 풀려버렸고, 그러다가 오늘 수급 종목 중에서는 SFA 반도체가 오늘 엄청난 시세를 좀 뽑아내면서 IT 반도체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장후반으로 가면서 폐렴 관련주 중에 막 한송 네오텍 이런 애들이 급등하고, 분봉 보시면 야, 뭐 토 나오죠. 어제 상한가 말았다가 동시호가 풀어서 떡락시켰다가 시간에서 다시 상한가를 말았던 애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롤링이, 야, 이런 종목은 저는 매매 못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지금 상한가 닫았는데 시간에 또 풀었어요. 야, 진짜 이 종목 운전한 세력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뭐 랩지노믹스 장중에 이거 급등도 한번 보세요. 야,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뭐 EDGC라는 종목도 막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다 나온 종목들만 제가 옮겨놔서 그렇지, 슈팅 나왔다가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애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 주의하시라고 이제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폐렴 관련주들은 개별적으로 고려제약도 오늘 뭐 어마어마했죠. 고가 16% 찍고 떨어졌고, 이제는 뭐 고려제약 50, 또 그 다음에 뭐 모나리자, 이런 애들은 조금 이제 건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조금 반등이 덜 나온, 최근에 상한가 갖고 조금 반등이 덜 나온 애들 위주로 혹시 내일 좀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는 거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 어, 시간에서도 봐도 보시면 오늘 반등 다 준 애들은 시간에서 별로 안 좋고요. 오늘 뭐 메디앙스라든지 오늘 좀 반등이 시원찮았던 애들 몇 종목 시간에서 좀 좋은 애들이 있네요. 이런 애들 내일장 지켜보시면서 뭐 좀 공략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폐렴주는 이제는 뭐 예측의 영역을 벗어나서요. 어떻게 코멘트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코스모학도 어제 윗꼬리를 조금 그래도 채우고 끝난 흐름이 나고, 이제는 얘도 조금 이제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오늘 꼬리가 너무 길었고, 얘는 거의 뭐 3등주, 4등주 느낌이라 앞으로는 좀 이제는 안 볼 것 같고요. 내일장 이제 트레이딩으로 한번 해보실 만한 거는 센트럴모텍이 이제 기준봉 2일차인데요. 얘까지 한번 트레이딩으로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코, 센트럴모텍, 이렇게 두 종목 좋아 보이고, 우리산업이 윗꼬리를 오늘 너무 길게 달아서 내일 조금 윗꼬리 채우는 반등이 나올런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FA 반도체는 이제는 저는 얘는 조금 보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거래량도 조금 터졌고, 고가권에서 이런 식으로 시세가 마지막으로 또 분출되는 모습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도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뭐 우리산업홀딩스가 뭐 일단은 뭐 역배열에서 올라온 거긴 하지만 한번 올려놓고 내려놓고 다시 올리는 거라서 이런 모습은 그래도 좀 뭐 괜찮죠. 만약에 이런 역배열에서 요렇게 상한가를 간 거라면 얘는 공략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한번 쳤다가 죽였다가 다시 상한가를 보낸 거기 때문에 뭐 역배열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연 오늘 그래도 주도주는 아니지만 1등 주고, 근데 거래 대금이 좀 너무 좀 적게 터지긴 했죠. 그래서 내일 조금 흐름, 1일차 흐름 너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린 흐름만 아니면 어쨌든 내일은 거래가 많이 터질 거예요. 내일 한번 트레이딩으로 한번 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일 거는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남선 알미늄이 쉽게 안 죽어요, 얘가.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지켜는 보고는 있는데, 뭐 어설프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추세를 다시 올라서는 모습, 그러면서 뭐 4,500원을 돌파한다든지, 조금 더 확실하게 보려면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 이제 갭이 생긴 이 부분까지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또 장이 안 좋으면은 항상 정치 테마주들이 설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금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시장 흐름은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저희 리딩반에서는 아까 뭐 매매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서포트가 얘가 그 스마트홈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페럼 관련해서 또 그러니까 뭐 제가 급등까지 바란 거는 아니었고요. 혹시 페럼 관련으로 엮여가지고 그냥 슈팅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고 있던 앤데 바닥권에서 고개 드는 모습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하면서 요렇게 이날 고점이자 시가, 이날 종가, 이날 시가 면서 굉장히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 그리고 121선 이 가격대 2850원 정도 되는 가격대를 넘어줍니다. 넘어주는 모습에 저희가 조금 눌림에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약간 높게 잡았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었고 요 가격대를 넘겨서 요때 매수 사인을 좀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타이밍을 좀 놓쳤죠. 근데 얘가 가니까 에서 매수 사인이 나갔는데 결국은 한번 눌렸다가 가죠. 아무튼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참 남들에 비해서 좀 잘하는 것 같아라고 제가 제 스스로 뭐 약간의 뭐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는 하락장에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치고 빠지는 매매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워낙 추격 매수나 뭐 무리한 돌파 매매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좀 기다리는 걸 잘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제가 비중 조절을 좀 잘 하는 편이고, 계좌에 현금을 항상 놔두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100% 그러니까 내 계좌에 100% 종목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오버나잇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싫어하고요. 아무튼 되게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현금을 만들어 놔야 시장에서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현금이 없으면 멘탈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걸 막 팔아서 뭔가를 매수하려고 막 하기도 하고, 근데 이 A라는 종목을 내가 살려고 B라는 종목을 팔아버렸는데 B가 또 가버리고 산 건 또 내려가고 이러면서 멘탈 완전히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항상 좀 많이 남겨 놓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알서프트는 아무튼 그렇게 익절을 잘 하고 나왔고요. 아까 그러니까 얘가 뉴스가 뜨더라고요. 폐렴 관련해서. 그래서 뉴스가 떴는데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려버렸습니다. 요거 익절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즈비전은 어제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조금 윗꼬리가 과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상승폭에 비해서 오후장까지 이제 이 조정폭이 과했다고 봤고, 얘가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가 이쯤 되죠. 여기 전고점이자 뭐 요렇게 요 정도 뭐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여기를 일단은 종가상 훼손하지 않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제가 시나리오를 갖고 어저께 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얘가 어디 매도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제 기억으로 4,950원인가? 이쯤 했나? 아마 한 이쯤에서 매도했을 겁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고점을 좀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고,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훅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서 저희가 익절하고 그냥 나와버렸는데, 결국은 오늘의 고가를 뚫고 좀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종가까지 보고 정리했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도 짧게 그냥 치고 먹고 나왔고, 오늘 그냥 너무 아쉬웠던 매매 중에 하나예요. 폐렴 관련주를 그러니까 얘가 장중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럼 굉장히 무섭죠. 근데 고가권에서의 이음봉으로 떨어진 이런 자리들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5일선 반등도 노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오전에 폐렴주들이 뭐 개별적으로 갈 종목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 종목 중에 그나마 끼가 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했던 바디텍 매들을 보고 있었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매수를 고민했는데 종가까지 이 흐름이 별다른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길 바랬어요. 저는 그러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 비교적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딱 하고, 오늘 뭐 밤에 또 뭔가 이렇게 WHO에서 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내일 한번 폐렴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슬금슬금 반등이 나오는 거죠. 종목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폐렴 테마 전체적으로 슬금슬금 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와서, 얘네들 이거 여차하면 오늘 반등이 나오겠다 싶어서 여기서 좀 급하게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16,000 뭐 15,000 얼마였더라? 15,000 뭐 600원, 700원, 700원쯤에 저희가 좀 매수가 들어갔고, 여기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던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수젠텍이나 뭐 다른 폐렴주들이 반등이 다 나오는데 얘가 굉장히 그러니까 요때가 다른 이제 폐렴주들이 반등이 좀 시원시원하게 나올 때예요. 근데 얘 혼자 굉장히 뭐 민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안 갈려나 그런 생각을 좀 갖다가, 근데 이때 매수를 할 때 진짜 좀 크게 먹고 나오자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하면서 들어갔었거든요. 너무 짧게 매도하지 말자. 종가 혹은 길면은 내일까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주문을 하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종가까지 봤으면은 한 7% 먹을 수 있었는데, 뭐 다른 거는 아쉬운 게 없는데 오늘 이 바디텍 매드가 너무 아쉽네요. 그렇게 되고,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제 거 일지는 뭐 빠르게 좀 하고, 오늘 제 개인 매매는 뭐 나름대로 좀 뭐가 매매가 있었더라. 일단은 장초반 어제 제가 종가 베팅을 조금 해가지고 넘어왔던 게, 폐렴주 중에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잠깐 어? 왜 이러죠?
어제 제가 이 종목을 종가에 샀는데 안 나옵니다. 매수한 게, 시간에서 샀습니다. 시간에서. 놀랬네. 시간에서 사가지고 어제 얘가 시간에서 조금 더 하락했을 때 샀거든요, 제가. 그래서 천 얼마인가 아무튼 사가지고 조금 먹고 오늘 시가 뜨고 별로 모습이 좋지 않길래 한 2%인가 먹고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모텍을 어제 상따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시가 베팅으로 들어가서요 조금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오전장에 여기를 돌파 매수로 들어갔다가 물렸죠. 근데 요렇게 잘 분할 매수해서 요렇게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산 거를 이게 이제 익절한 거거든요. 살짝 뭐한 1%인가 익절하고 추가 매수했다가 다 그냥 전량 여기서 이제 매도 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더 갔죠. 그러고 요렇게 분할 매수해서 이건 또 아마 뭐 손해는 안 봤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센트럴 모텍으로는 오늘 제가 뭐 손절은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서 문제예요. 이렇게 종가 베팅한 것들. 종가 베팅 아무튼 이렇게 좀 했는데 한 2.3% 수익권으로 지금 홀딩 중입니다. 근데 시간에서 조금 밀리네요. 내일 뭐 안 가면 뭐 던져버려야죠. 이런 거 보고 제발 따라 사지 마세요. 저는 매매 리듬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오늘 뭐 우리산업도 뭐 오전장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기서가 조금 크게 잘 먹었습니다. 두 번 이렇게 매매를 하고 눌림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안 되겠어서 손절을 조금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그래도 손실폭이 많이 줄어서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일단은 홀딩 중인데, 이것도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11시를 딱 기준으로 잡고 오전장, 그런 다음에 뭐 1시 반 혹은 2시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오후장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제가 오전장에 매매하는 비중에 오후장에 매매하는 비중은 한 절반 혹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매매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매매를 했지? 코스모학을 장 초반에 잠깐 요렇게 좀 매매를 했고요. 오늘은 그냥 요 정도 매매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